나는 봄이 오면 벚꽃 사냥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이번 봄에는 반가운 도쿄 여행과 벚꽃 사냥을 한 번에 즐겨보기로 했다. 작년에 5월쯤 다녀온 아오모리 여행에서 늦게까지 피어있던 벚꽃을 보고 세로로 긴 일본 열도를 벚꽃 전선을 따라 여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도쿄에서부터 아오모리를 여행을 계획했다. 평년보다 늦어진 도쿄의 벚꽃 일정이 운이 좋게도 메구로 강변 벚꽃 사냥을 만끽할 수 있었다. 숙소를 메구로역 근처로 잡고 매일 메구로와 나카메구로 주변을 산책했다. 아침 저녁 비가 오는 날, 흐린 날, 맑은 날 다양한 풍경의 메구로 강변 산책이 이번 벚꽃 사냥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주었다. 나카메구로에는 전 세계 6개 점포밖에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있다. 친절한 점원의 추천을 받아 샌드위치와 딸기 디저트를 주문하고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아직 남아있는 벚꽃을 보며 서울에서도 누리지 못한 봄날의 호사를 누려본다. 메뉴는 말할 것도 없고 풍경만으로도 이곳을 찾을 이유는 충분했다. 주말에 잠깐 들렀던 남편과도 한 번 더 와서 커피와 딸기 카노치니를 또 사 먹었다. 1층은 기본 스벅 음료들이 있고 2층은 티음료, 3층은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마실 수가 있다. 이곳에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고 로스팅 설비에서 원두들이 쏟아지는 장면과 그 원두들에서 풍기는 향들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어 완벽한 커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1층 MD코너에서 잊지 않고 여행의 전리품도 챙겨본다. 볼 것도 살 것도 사람도 참 많았던 곳. 나카메구로의 아기자기한 산책을 마치고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스타벅스에서 일상 같은 여행의 순간을 깊이 음미해본다. 애정하는 나카메구로 산책길과 스타벅스를 뒤로하고 이동해야 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도쿄의 비행기에서 봤던 4월의 이야기의 영향인지 벚꽃비가 내리는 메구로 산책로는 첫사랑 선배가 일하는 서점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마츠다카코가 된 기분이었다. 수십 겹으로 레이어된 작은 다리들 사이로 벚꽃비가 내리는 장면은 앞으로 봄이 되면 도쿄를 그리워하게 될 이유가 될 것 같다. 숙소가 있는 메구로 근처는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작은 쇼핑몰과 슈퍼 그리고 가성비 식당들이 많은데 회전스시 카츠 미도리 메구로점이 만족스러웠다. 주말 오픈런 웨이팅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오픈런 대기 인원들에게 홍게 된장국 무료로 제공됐다. 일본의 초밥 체인점 중에서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었지만 맛은 매우 훌륭했다. 한국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게살 초밥도 아낌없이 시켜 먹고 가성비 좋고 메구로역 바로 근처라 위치도 굿굿. 숙소 주변 산책 중에 만난 베이커리 카페 레주도 베베. 이곳도 현지인 맛집으로 모닝 토스트 세트로 유명한 곳이었고 4종 빵 세트에 여러 잼을 찍어 먹을 수 있고 8시에서 11시까지 모닝 세트는 가성비도 좋아서 오전 시간 대기 시간이 많고 주말에는 종일 계속 대기가 이어졌다. 빵 맛도 좋았고 현지인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빵 덕후들도 가보면 만족할 듯. 뜨끈한 빵과 신선한 잼들의 조합에 혈당관리나 저속노화는 잠시 접어두는 걸로. 만석의 카페 안은 현지인들의 즐거운 수다로 가득했고 고소한 빵내음, 커피향 그리고 봄빛까지 매우 충실히 도쿄 일상에 동기화된 것만 같았다. 도쿄에 머무는 동안 봄비가 자주 내려서 역시 나는 아메 온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식간에 떨어지는 벚꽃에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떨어진 벚꽃으로 하얀 메구로강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본다. 메구로에서 나카메구로로 이어지는 산책길과 상점, 카페 등 곳곳에서 발견된 봄의 장면들. 낮에도 밤에도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다양하게 만나보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메구로에서 나카메구로까지 걷다 보면 시부야도 멀지 않아서 거리 구경을 하며 시부야까지 걸어 다녔다. 서울과 다른 듯 닮은 도쿄의 거리 풍경을 즐기면서 열심히 걸어본다. 작은 공원에서 만난 벚꽃들과 뒤늦게 피어 이제 막 만개한 겹벚꽃들이 가득한 너무 사랑스러운 산책길이다.
시부야역에는 레일패스 교환 목적으로 왔지만 온 김에 가차샵에도 들렀다. 친구 덕분에 입문한 가차의 세계. 다양한 아이템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이제는 일본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것 같다. 빌등숲, 화려한 전광판 모두 서울에 있는 것들인데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보니 특별해 보인다. 와사다 대학의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에 가기 위해 다카다노바바역에서 버스를 탔다. 버스 안내 멘트를 들으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나의 첫 일본 여행에서 와세다 대학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 첫 여행의 추억을 뒤로하고 목적지인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을 찾았다. 일본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것이 하루키 작품들이었고 추리소설 편식자임에도 집안 책장에는 하루키의 책이 참 많이 꽂혀 있다. 출간된 그의 많은 수업들을 보며 반갑기도 하고 아직 읽지 않은 작품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놀랍기도 했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와서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 앉아서 하루키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카페 공간도 있으니 시부야나 신주쿠 여행 중에 들리면 잠깐 쉼을 주는 코스가 될 것 같다. 와사다 대학 주변을 좀 걷다 보면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풍긴다. 런치 메뉴가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이런 흡연석 자리밖에 없다니. 담배 냄새 가득했지만 하루키 소설 속 어느 페이지 한 장면이라고 상상하면서 서둘러 파스타와 커피를 비우고 다시 걸음을 옮겨본다. 와세다에서 신주쿠 방향으로 걷다가 만난 간스지라는 절에서 너무 예쁜 벚꽃을 만났다. 스바루라는 귀여운 멍멍이와 너무 예쁘게 흩날리는 벚꽃잎을 한동안 바라보고 왔다. 예정된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장면을 마주하게 돼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순간이 여행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번 여행에서 이런 찰나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가야 할 곳은 많고 이미 체력은 고갈되고 기력 보충으로 신주쿠의 어느 쇼핑몰 카페를 찾았다. 허브티와 달콤새콤 딸기 쇼트케이크로 피로를 잠시 풀어본다. 아사쿠사에 가고 싶은 샵이 있어서 가다가 우연히 만난 줄 서는 빵집 펠리칸. 굉장히 묵직했던 식빵이었고 쫄깃한 식감이 좋았지만 아쉽게도 내 취향은 아니었다. 아사쿠사의 유명한 관광지를 뒤로하고 아기자기하고 정갈한 거리 산책이 나만의 여행 방식이다. 예쁜 꽃가게, 컬러풀한 란도셀 가게, 그리고 한껏 만개한 벚꽃이 감동을 주는 곳이었다. 작은 놀이터의 모습도 정겹고 아사쿠사의 관광지를 조금 벗어나면 소박하고 정갈한 곳들이 많은 곳이다. 입구를 정성스럽게 가꾼 멋스러운 카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들어가 보았다. 들어가 보니 레트로하고 예쁜 찻잔들이 벽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응접실은 어느 근사한 별장에 놀러온 느낌이 들었고 카푸치노를 주문했더니 눈앞에서 정성스럽게 내려주신 커피와 시나몬 스틱이 함께 나왔다. 너무 예쁜 찻잔에 은은하게 퍼지는 시나몬 향과 부드러운 거품이 일품이었다. 영수증에 쓰여진 매번 감사드리고 불편한 점을 적어달라는 글귀마저 매우 근사한 곳이었다. 드디어 아사쿠사에 온 목적인 칸미라는 핸드메이드 잡화점이었다. 가죽으로 된 프레임 지갑과 가방이 주 아이템인 곳으로 SNS에서 보고 꼭 방문해보고 싶었다. 팩스리펀도 가능했고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이지만 가성비도 좋고 제품군이 다양했다. 제품을 만드는 공방과 판매하는 샵이 따로 있으니 샵으로 검색해서 잘 찾아가야 한다. 작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제품이 알차게 진열되어 있었다. 아사쿠사에는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가게엔 핸드메이드 워크샵 공지들도 종종 보였다. 그리고 아사쿠사에 온 또 다른 목적인 핸드메이드 재료 상점인 츠노다 쇼텐을 찾았다. 한국에서 찾기 힘든 철제 프레임을 살 수 있었고 프레임에 맞는 패턴도 함께 판매되고 있어서 좋았다. 방문하고 싶은 예쁜 가게가 참 많았지만 다 가볼 수 없어서 아쉬웠던 아사쿠사였다. 도쿄에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했지만 여행을 다닐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쿄타워도 이번에 처음이었다. 비를 맞아가면서도 도쿄타워의 불빛에 매료되어 록본기역에서부터 아카바네바시역까지 걸어갔다. 아카바네바시역 쪽에서 바라보는 도쿄타워는 자동차의 불빛과 어우러져 더욱 화려하게 보인다. 그리고 독박도에서 봤던 카트 관광 행렬, 괜히 신나고 들뜨는 기분이다. 밤에 도쿄타워 매력에 흠뻑 빠졌던 날 저녁을 함박 스테이크를 먹었다. 와규 함박 스테이크 전문점인 토로케로 함바그, 이름처럼 살살 녹는 맛이었다. 나는 시즌 한정 메뉴였던 데미그라스 소스가 들어간 메뉴를 시켰고 고기를 직접 익혀가면서 맛있게 먹었다. 나중에 밥이랑 같이 볶아서 먹을 수도 있다. 밤에 도쿄타워도 좋았지만 낮에 도쿄타워도 보고 싶어서 다른 날에 다시 보러 갔다. 다이몬역에 내려 스벅에서 딸기 프라푸치노를 사서 시바공원으로 향했다. 실은 이날 센다이에 있다가 그곳 날씨가 안 좋아서 다시 도쿄로 왔는데 확실히 도쿄가 덥긴 더웠다. 하지만 맑은 날에 도쿄타워를 다시 찾은 것은 럭키비키한 선택이었고 파란 하늘과 대비된 도쿄타워는 매우 선명했고 아름다웠다. 투명한 봄날의 도쿄를 눈에 가득 담아 갈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낮에 도쿄타워는 시바공원에 와서 감상하고 그리고 나만의 피크닉 타임을 꼭 가져보면 좋겠다. 센다이로 돌아가는 길 다이몬역 가는 길에 하카타 우동 가게에서 냉크림 우동을 먹었다. 명란의 짭조름함과 쫀득한 면발, 느끼하지 않은 시원한 크림이 의외로 잘 어울렸다. 도쿄타워 인근은 아니지만 한국보다 가성비가 좋았던 곳으로 장어덮밥집도 다녔다. 노브리테이 긴자점으로 장어 뼈튀김이 서비스로 나오고 장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원하는 만큼 넉넉한 사이즈의 장어를 맛볼 수도 있다. 양념 맛이 강하지 않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다시 도쿄의 벚꽃 사냥을 이어가기 위해 우에노 공원을 찾았다. 벚꽃 하나미의 대표 명소인 우에노 공원은 이미 벚꽃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많은 인파가 있었고 그 덕분에 축제 분위기가 한층 더했던 것 같다. 공원 안쪽에 호수 주변 벚꽃이 아직 남아있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가로이 배를 타는 모습은 일본스러운 이상적인 봄의 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다. 여행 기간 중에 봄비가 많이 내렸지만 이렇게 다시 맑은 하늘이 나타날 때면 반가움과 기쁨이 배가 된다. 한참을 뱃놀이를 하는 사람 구경, 흘러가는 구름 구경을 하면서 우에노에서의 벚꽃 사냥을 즐겼다. 아, 자세히 보니 오리배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암튼 사랑스러운 한낮의 여유로움이다.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는 예쁜 조경을 두고 있어서 인기가 많다. 벚꽃 사냥으로 들렀지만 공원에는 미술관도 있고 하니 다른 계절에 와서 여유 있게 공원 산책을 하면 좋겠다. 벚꽃 사냥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도쿄를 온 김에 꼭 들리고 싶었던 가마쿠라. 여기에서 이어지는 상점가는 아기자기하고 재미난 가게들이 참 많았다. 이 상점가를 들린 이유인 미피샵에서 귀여운 간식들 몇 개 득템해서 에노덴 전철을 타러 보고 가마쿠라 해변역을 몇 군데 둘러볼 생각이라 1일권을 끊어서 움직였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감상하는 해변의 모습도 황홀했고 주택가 사이를 달리는 에노덴은 정말 일본스러운 풍경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가마쿠라가 특별해지는 것은 에노덴과 함께하는 풍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전철에서 보는 풍경도 좋지만 내려서 가마쿠라 해변을 좀 걸어보기로 했다. 멀리 보이던 바다가 점점 가까워오자 갑자기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한다.
슬램덩크 속 배경이 된 가마쿠라 고교압역에 내려 만화 속 풍경에 들어가 보았다. 와, 정말 탄성이 절로 나온 풍경이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햇살, 왜 이토록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선 건지 알 것 같다. 반복해서 오가는 에노덴과 햇살이 반짝이는 풍경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자전거를 빌려서 해변을 달리기도 했다. 파도가 쉼없이 몰려오는 덕분에 서핑을 즐기는 사람도 많고 애니메이션의 어느 한 장면 같았다. 에노시마에서 노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 이동을 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곧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기에 반짝이는 가마쿠라 해변가는 여기서 바이바이. 가마쿠라 굿즈도 야무지게 사서 다시 벚꽃 사냥을 나섰다. 에노덴 스탬프 가차도 득템.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가마쿠라, 에노시마를 뒤로하고 다음 벚꽃 사냥을 떠나보자.